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로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가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굵직굵직한 몇 가지 국제면허증, 예방접종, 핸드폰 개통, 아파트, 차 렌트를 살펴보고 저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제면허증입니다. 미국에서 운전은 필수지만 보험, 주차비, 주차권 등을 알아볼 것도 많고 한국이랑 교통법규도 달라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을 알아보는데 학교랑 조금만 멀어져도 차가 필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 어디를 가더라도 차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일단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기로 했어요. 집 근처 운전면허 시험장에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했답니다. 미국 국제면허증은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고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더 길게 하려면 보통 그 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죠. 그때 제 한국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요. 내년이 만기라서 미국에 있는 중에 만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땐 어떡하지? 했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에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보여드리면 지금 당장 갱신하는 빠른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운전면허증은 2,000원만 더 내면 뒷면에 영문 운전면허증도 해주더라고요. 국제면허증이랑 다른 점은 아직 협약된 나라가 많지 않고 해당 나라에 도착 후 3개월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도 전체 유효기간은 제 운전면허증이랑 똑같이 10년이고 점차 협약 국가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니 일단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제면허증은 미리미리 해두면 가서 바로 쓰기 편하니까 챙겨가는 거고 미국 도착하면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해요. 제가 가는 곳인 조지아주에는 한국인이 많은 덕분에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쉽게 미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곳에 US citizen, non-US citizen, South Korea로 구분되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Health Immunization Form이 있어요. 이건 제가 적절한 예방접종들을 맞았는지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미국 학교들이 입학 전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문제는 제 official transcript이 도착을 안 해서 학교 공식 어카운트가 없었고 이 폼을 제출하는 페이지가 안 들어가지는 거였어요. 그렇게 뭘 할 수 없는 상태로 제출 데드라인이 지났죠. 그리고 제가 4월에 이걸 보고 데드라인 날짜를 캘린더에 잘 입력해 두었는데 어차피 학교 어카운트도 없는데 뭘 해 하면서 서류를 제대로 안 살펴봤던 거예요. 추가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이랑 검사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근데 데드라인이 이틀 지나고 아직 어카운트가 안 나왔지만 확인차 우연히 이 서류를 다시 보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바로 가까운 큰 병원에 전화해서 예방접종이랑 검사랑 다 예약하고 바로 다음날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혹시 몰라 이뮤나이제이션 폼과 여권 등을 모두 가져갔는데요. 감사하게도 간호사 선생님이 제 이뮤나이제이션 폼을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보시고 제가 놓친 부분까지 필요한 거 체크해 주셔서 이날 예방접종이랑 검사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역시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잠복 결핵 검사는 피가 5명이 모여야 검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라서요. 만약 제가 첫 번째 사람이면 다른 4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하루빨리 이뮤나이제이션 폼에 작성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제가 5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막차를 탔죠. 그리고 수두도 엄마는 제가 수두 예방접종을 아기 때 맞았다고 했는데 아기 수첩에 일단 기록이 안 되어 있었고 동네 작은 병원이었어서 지금은 그 병원이 없다 보니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1차, 2차 모두 다시 맞아서 여기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한 달은 걸리는 프로세스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피 검사를 해서 수두 항체가 있으면 접종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날 그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 화요일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접종도 다 완료되었고 검사 결과 항체도 다 있었고 의사 선생님 기록과 사인, 병원 도장까지 땅땅땅 받고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제가 B형 간염 4차도 맞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다시 병원에 와서 맞고 그 부분만 다시 기록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1주 뒤 예방접종 기록이 추가되었으니 의사 사인을 새로 받고 서류 데이트 부분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연락이 또 왔습니다. 정말 다행히 출국 바로 직전 날이었어요. 출국이 밤 비행기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 다시 가서 의사 선생님 사인도 다시 받고 데이트 업데이트도 하고 서류 제출 후 출국을 했습니다. 참 정신이 없죠? 세 번째는 핸드폰입니다.
제가 정말 입사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상품 서비스가 너무 복잡해서 통신 관련해서는 전부 아빠한테 맡겼었는데 통신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5년을 근무하면서 온갖 상품 서비스를 알아야 하다 보니 이제는 나름 척척 잘합니다. 아무튼 미국에 가더라도 현재 한국폰을 없애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문자 인증이라든지 모든 한국 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꼭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8,800원에 알뜰폰 유심칩을 구매해서 개통했어요. 요금제는 월 3,900원인데요. 정말 저렴하죠? 한 달 데이터 1기가, 통화 60분, 문자 100건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어차피 안 쓸 폰이니까 이렇게 정도만 해놓고 아주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데이터 1기가 정도는 와이파이 쓰고 아껴 쓰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에 도착해서도 바로 핸드폰을 쓸 수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T모바일의 알뜰폰인 민트 유심칩을 아마존에서 44.85달러를 내고 한국으로 배송했어요. 환율해서 67,000원이었는데요. 이거는 3개월 동안 월 4기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전화와 문자는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이거 구매하고 나중에 아는 분이 크리켓이라는 곳을 추천해줬는데요. 여기는 AT&T MVNO 사업자더라고요. 한 달 25불에 데이터 22기가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엄청 저렴하죠? 그래서 민트 3달 쓰고 여기로 옮겨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번째는 아파트입니다. 사는 곳 정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이야. 미국이라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정말 독립하는 기분이 제대로 들었습니다. 제가 집 나가서 산 게 교환학생뿐이었는데요. 그때도 기숙사였거든요. 이번에도 당연히 학교 기숙사에 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전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기숙사 인기가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합격하고 신청이 가능한 기간에는 이미 기숙사 자리가 없어서 학교 주변 아파트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아파트에는 보통 세탁기, 부엌,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는데요. 가격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정말 수십 개의 아파트를 찾아봤는데 대부분 1,500에서 2,000달러 정도였고 환율도 올라서 월 200만 원 내외더라고요. 당연히 룸메이트가 있으면은 가격이 좀 더 줄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싼 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베이스 가격이고요. 여기에 수도세, 전기세 등은 또 따로입니다. 게다가 사진 보고 당연히 침대도 있나 보다 했는데 버추얼 투어로 보니 침대가 없어서 침대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제가 따로 사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가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아파트에서 해주는 furnished 옵션을 선택하면 1,600달러, 한화 약 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제가 직접 따로 사오는 게 더 저렴할 거라고 했죠.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그럼 1년 후 이사를 가게 되면 이 가구들을 제가 다 이사 가는 곳으로 들고 옮겨야 한다는 걸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구글맵에서 검색해보면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볼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으면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처리가 그렇게 늦대요. 게다가 홈리스들이 밤이면 계단에 들어와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가끔 도둑들이 문을 따고 집에 들어오기도 한다고 해서 제가 혼자 가는데 조금 걱정이 있었죠. 그러다가 타운하우스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좀 더 안전한 마을에 있는 한국분이 사는 하우스에서 한 층을 빌려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차를 사야 했지만 한국분이 함께 사는 곳이라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있기에는 여러 가지로 좋겠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새 집이고 가구도 다 새로 사줬더라고요. 침대랑 책상이랑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가격은 학교 근처 아파트보다 조금 더 저렴했어요. 한 달 내내 택시 타고 다녀도 될 정도로요. 디퍼짓은 조금 더 비쌌지만요. 안전하고 잘 갖춰져 있고 저렴하고 그래서 여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차 렌트입니다. 이건 학교 한인 학생회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단기 렌트는 집카 트루가, 장기 렌트는 엔터프라이즈 hertz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도착해서 호텔에 머물며 조금 둘러보고 이사도 할 거라 5, 6일 정도 렌트를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투루를 이용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했는데요. 렌트비는 하루 35달러 정도였고 호텔 주차비가 또 하루 30달러 이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차를 빌리는데 갑자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 빌려야겠다 하면서 다른 차를 알아보려니까 또 이거보다 또 훨씬 비싼 차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다시 그 거절당한 사람한테 메시지를 했어요. 제가 왜 거절당했는지 알고 싶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날 여행을 가가지고 차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행기표를 다시 확인해 보시더니 자기가 밤 비행기라서 빌려줄 수 있다고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당했다가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거절당했다가 무조건 일단 다른 차 알아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쨌든 이렇게 미리 예약을 했는데요. 중고차 구입 부분도 한국에서 엄청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고 모르겠어서 결국 이건 안 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이후로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기대와 달리 1천만 원 미만은 있지도 않았어요. 가서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살 수도 안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미국 준비기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